안녕하십니까. 벌써 이렇게 세 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리게 되네요. 그러게요. 저는 사회를 맡은 박지호이고요. 저는 작가 한지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건강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좀 자본주의잖아요. 굉장히 대놓고 자본주의죠. 네, 자본주의죠. 네. 다들 힘들어하죠. 힘들죠. 이제 그 힘듦 속에는 속물근성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물근성. 이게 왜 그러냐? 속물근성에 대한 단어적 의미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자본주의는 속물근성을 계속적으로 이끌어낸다는 거죠. 보세요. 인간 본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거기에 성격 구조가 플러스 되는 거죠. 보세요. 이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왔어. 네. 학식이 높아. 네. 그럼 성격 구조 역시 그 수준일 것이다라고 추론하고 상대를 하게 돼요. 네. 또 내가 학력이 낮아. 네. 거기다가 그러면 이 성격 구조도 나쁠 것이다. 모든 것은 그렇게 판단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물근성. 그러면 속물근성을 가진 사람 A가 있으면 네. B라는 사람은 전이 되게 되겠죠. 왜? 그 표준에 맞춰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 시각에 따라서 구조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이 서열화되고 부의 가치가 서열화되고 좋은 차를 몰면 인격까지도 편안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굉장히 속박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게 건강성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만 원, 600만 원씩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럼 그거를 하나 드는 순간 내 신분이 거기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인격도 그렇게 된다. 이게 건강한 사람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건강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네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완전히 건강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문제예요. 네.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보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짜 생동감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속물근성의 열등감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열등하죠. 좋은 대학, 더 멋진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열등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저도 열등하고 내면에는 계속 열등감이라는 게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열등감이라는 이 구조적 문제를 파괴하고 속물근성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성격 구조에서 네.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을 구분하는데 사실은 둘 다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네. 어떤 사람은 저는 성격이 외향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에요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구분은 저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내 자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첫 번째는 내향적인 면과 외향적인 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내향적인 사람은 집중력이 높아요. 맞죠? 내향적이다라는 것은 집중력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향적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혼자 하는 일에 능숙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거를 갖다가 자기 삶의 절반으로 가져가세요. 혼자 있을 때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집중하는 삶이에요. 네. 두 번째, 외향적인 부분을 또 절반을 가져가세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남들과 건강하게 어울리는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공동체의 기쁨을 느껴보지 못하고 죽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성을 평생 얻어낼 수 없어요. 인간이라는 구조적인 사람은 분명하게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회 안에서 누군가와 어울리고 있을 때 네. 분명하게 행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집중하라. 그것을 인생의 절반으로 가져가라. 두 번째, 나머지 인생의 절반은 건강하게 어울리는 법을 배워라. 누군가와 건강하게 어울리는 것.
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으면 사실 공동의 연구, 혼자서 무언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의 연구도 그렇고 팀플에 능숙할 수 있도록 타인과 어울리면서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세요? 건강한 삶에 대해서.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절반으로 한번 나눠보죠. 이게 추락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남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한다면 외향적인 성격의 단점과 네. 내향적인 성격의 단점만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요거를 극복한다면 내 건강성이 회복이 될 것이고 더 이상 상처를 많이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물적인 사회에 대해서 내가 속물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충분하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거는 첫 번째 것과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 네. 만남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 속으로 자꾸 들어가라는 거죠. 네. 정현종 시인의 시 중에 네. 사람들 사이엔 섬이 있다. 나는 그 섬에 가고 싶다. 라는 시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지만.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섬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진정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는 인간을 비상적으로 봅니다. 네. 이 사람이 얼마 가졌지? 이 사람이 얼마 있을까? 저 사람은 얼마 있을까? 저 사람 혹시 나를 해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위협을 가하는 거 아니야? SNS에 폭력을 가하면 어떡하지? 세상에 인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게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인간을 깊이 있게 계속적으로 만날 용기가 있느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만날 용기가 있느냐? 굉장히 어렵고도 준엄하고요. 네. 아주 힘든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만남이고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가지고 있던 속물적인 근성은 사라지고 바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하죠. 전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은 지금 속물화되고 있다. 즉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그것이 인격이 되는 사회가 되고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첫 번째, 외향적 성격의 장점, 즉 타인과 어울리는 노력을 해봐라. 두 번째, 내향적 성격의 장점, 집중하는 힘을 길러내라. 두 번째, 사람을 깊이 있게, 더 깊이 있게 사귀어봐라.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속물적인 근성을 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건강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와, 오늘도 너무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현학적이지 않습니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뭐 와닿는 듯 하면서도 네. 뭐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근데 제가 말씀 네. 들으면서 네. 궁금한 게 한 가지 떠올랐는데 예. 여쭤봐도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가 사람의 어떤 속물적인 근성을 끌어낸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이 시스템이 형성된 지가 우리 인류사를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자본주의 이전의 시대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돈의 개념이 없는 사회였다면 네. 우선 인간을 바라봤겠죠. 인간 그 자체를. 그렇죠.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인간의 배신이라든가 네. 인간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 부족 안에서 살 수가 없었겠죠. 네. 그건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고립되는 삶에 대해서.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먹튀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삶의 DNA는 네. 인간과 인간의 신뢰 속에서 서로가 쌓아가면서 공동체 감각 안에서만이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DNA는 그렇게 형성돼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는 그것이 아니라 돈이면 다 돼라는 기계적인 인간관을 형성하게끔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본주의 이전의 사람들은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신뢰, 신용, 정의, 우정 이런 것들이었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지켜내지 않으면 공동체의 존속 자체가 무너지니까. 그러면 이제 작가님의 말씀은
내향성을 50% 집중함으로써 음흠. 나의 발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오롯이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50%는 외향성에 집중함으로써 음흠. 우리가 좀 더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깊숙하게 어울리면서 그렇죠. 그 사람을 어떤 뭘 가졌냐 이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음흠. 그런 걸로 판단하기보다는 음흠. 그 사람 그 자체로 한번 그 사람을 파악해보자.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럼 모든 의미는 달라지겠죠. 친구의 의미도 달라질 것이고 네. 이때까지 뭐 5천 원을 안 낸 친구에 대해서 절교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뭔가 좀 더 깊이 있는 인간 자체를 바라보게 되겠죠. 인간은 그 자체로 그렇죠.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즐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